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고우석이 트레이드 됐습니다. ESPN 제프 파사는 샌디에고가 마이애미에 4명을 내주고 루이스 아라에스를 받아오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샌디에고가 내주는 4명은 팀 6위 유망주인 딜런 헤드, 9위 유망주인 제이콥 마쉬, 13위 유망주인 네이선 마토렐라와 함께 고우석입니다. 트레이드는 선수들이 메디컬을 통과하는 대로 공식 발표가 될 전망입니다. 샌디에고로서는 파이프라인 100인의 유망주들인 에단 살라스, 잭슨 메릴, 로비 스넬링, 딜런 레스코, 레오달리스 드브리스를 모두 지킨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 ESPN은 샌디에고의 평점을 B-, 마이애미의 평점을 D-로 매겼습니다. 아라에스라는 좋은 매물을 가지고 100위 유망주를 한 명도 얻지 못한 마이애미로서는 아라에스를 지난 겨울에 트레이드하는 편이 나을 뻔했습니다. 아라에스는 5년 차인 올해 연봉이 $1,060만 달러이고 내년 시즌 후 FA가 됩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타기 1시간 전에 화이삭스에서 딜런 시스를 데려옴으로써 매드맨이라는 별명을 증명한 샌디에고 프렐러 단장으로서는 여름 트레이드 시장이 가열되기도 전에 선제타를 날린 셈이 됐습니다. 샌디에고와 2년 4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고우석은 이로써 샌디에고에서 데뷔전을 하지 못하고 마이애미로 가게 됐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6경기 2패 12.60, 5이닝 11피안타 3볼넷으로 부진했지만 서울 시리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우석은 LG와 연습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후 개막 로스터에서 제외돼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한 바 있습니다. 고우석이 받은 마이너 거부권은 첫 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샌디에고는 투수에게 가혹한 환경인 트리플A 엘파소가 아니라 더블A 샌 안토니오에서 출발하게 했지만 고우석은 더블A 성적 또한 10경기 2패 4.38, 피안타율 2할 8푼, 윕 1.46으로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가 컨텐더 팀이고 웨이버 클레임으로 컵스에서 데려온 헤레미아 에스트라다, 룰5 드래프트로 시애틀에서 데려온 스티븐 콜렉이 등장하면서 고우석의 자리가 사라진 반면 본격적인 리빌딩에 들어간 마이애미에서는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우석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샌디에고의 이번 트레이드가 김하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안 좋은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 전 디 애슬레틱은 켄 로젠탈과 데니스 린의 공동 취재를 통해 샌디에고가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에도 아라에스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이애미가 9연패로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라에스가 올 경우 샌디에고는 크로네너스나 김하성 중 한 명을 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라에스를 데려오려는 이유가 소토가 빠져나간 좌타선을 강화하기 위함인 점, 크로네너스가 올해부터 시작된 7년 8천만 달러 계약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하기 어려운 선수인 점을 고려하면 아라에스 합류는 크로네너스보다는 김하성의 트레이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하성은 정말로 트레이드가 될까요? 샌디에고의 행보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첫째, 추가 트레이드 없이 아라에스를 그냥 지명타자로 쓰는 겁니다. 최근 한 경기를 3루수로 출전하면 다음 경기는 지명타자로 나서는 마차도가 조만간 풀타임 3루수가 되면 아라에스에게 지명타자 자리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야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1루수 크로네너스, 2루수 보가츠, 유격수 김하성이 유지됩니다. 둘째, 김하성을 트레이드하지 않으면서 아라에스에게 1루 또는 2루를 주는 겁니다. 수비가 뛰어나지 않은 아라에스는 그나마 1루를 볼 때가 더 낫기 때문에 크로네너스를 다시 2루로 보내고 보가츠가 유격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가츠는 올해 2루수로 전환한 후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는 보가츠를 다시 유격수에 복귀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하성은 3루수, 유격수, 2루수를 돌아다니는 입단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 김하성을 내야 백업으로 두는 대신 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일어난 유망주 손실을 추가 김하성 트레이드를 통해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김하성의 트레이드 가치가 높지 않아 좋은 보상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내야 뎁스를 유지하기 위해 김하성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라에스가 1루를 맡고 보가츠가 원래 자리인 유격수, 크로네너스가 원래 자리인 2루수로 돌아가고 김하성이 벤치로 가게 됩니다. 반면 시즌 중 급작스런 내야 이동이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RS의 합류는 단순한 지명타자 영입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샌디에고의 내야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프렐러 사장의 행보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팬그래프는 김하성이 유격수를 그대로 맞는다는 가정하에 RS 합류 후 타선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1번 지명타자 RS, 2번 우익수 타티스, 3번 일루수 크로네노스, 4번 3루수 마차도, 5번 좌익수 프로파, 6번 이루수 보가츠, 7번 중견수 잭슨 메릴, 8번 포수 캄푸사노, 9번 유격수 김하성. 이렇게 되면 샌디에고 라인업은 도미니카의 혈통을 가진 마차도와 캄푸사노, 베네수엘라 출신인 RS, 네덜란드령 퀴라소 출신인 프로파와 네덜란드령 아루바 출신인 보가츠까지 히스패닉 혈통 선수가 6명으로 늘어납니다. 프렐러는 히스패닉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RS는 공격 원툴이긴 하지만 확실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데뷔 시즌부터 3할 3푼 4리를 기록해 350타석 이상을 소화한 신인으로는 2001년 이치로 이후 최고 타율을 기록한 RS는 현역 최고의 컨택 히터로 성장합니다. 이에 2022년 아메리칸 리그 좌타자로는 2010년 조시 해밀턴 이후 처음으로 타격왕에 오르며 에런 저지의 트리플 크라운을 저지합니다. 덕분에 베네수엘라 선배인 미겔 카브레라는 마지막 트리플 크라운 타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RS에게 타격왕이 되면 명품 가방을 선물하겠다고 했던 코레아는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RS는 지난해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돼 내셔널리그 타격왕이 됩니다. 양대리그 타격왕은 3번째였지만 한 번은 100년도 더 된 일이고, 다른 한 번인 DJ 르메이유는 쿠어스필드 타격왕에 이은 단축 시즌 타격왕이었기 때문에 현대야구에서 나온 진정한 양대리그 타격왕이자 그것도 백투백으로 달성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올 시즌을 극심한 부진으로 시작한 RS는 4월 7일 4안타 경기를 시작으로 최근 24경기에서 3할 3푼 7리를 기록하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레이드 발표와 함께 시작한 경기에서 샌디에고는 애리조나를 7대1로 꺾고 5연패 후 3연승을 달렸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6이닝 5실점 패전을 안아 삐끗했던 시스는 오늘은 푸싱과 슬라이더로 18번의 헛스윙을 유도하고 6.2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샌디에고는 12경기에서 홈런 없이 3타점에 그치고 있었던 타티스가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했고, 2루타 2개와 홈런으로 장타 3개를 날린 크로네너스는 5경기 3홈런 8타점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홈런이 10개였던 크로네너스는 벌써 6호를 기록했습니다. 마차도까지 홈런을 날리고 12안타를 친 샌디에고는 김하성이 유일하게 출루에 실패했습니다. 4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친 김하성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오늘 패스트볼에 대해 4번의 헛스윙을 했습니다. 몸쪽으로 붙은 주황색 싱커는 저스틴 마르티네스의 101마일 공이었다고 하지만 나머지 3개는 가운데 몰린 92마일, 93마일 포심이었습니다. 최근 7경기 성적이 22타수 2단타, 4볼넷 13진인 김하성은 같은 기간 타율이 2할 3푼 8리에서 2할 1푼 1리로 OPS가 0.775에서 0.693으로 낮아졌고 WRC 플러스도 101로 떨어졌습니다. RS가 합류하는 것이 입지에 좋을 리 없는 김하성으로서는 하루빨리 타격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